계약서에는 차임에 부가세 별도에서 월세만, 순수한 월세만 기재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월세는 꼬박꼬박 다 내셨어요? 오케이.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요즘 부동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요? 아니신 분은 무주택자가 아닌 이상은 현재 부동산 상황 상당히 임대인, 임차인 할 것 없이 고통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요, 제가 최근에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 상황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이 영상을 현재 임대를 주고 계신 분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워낙 희귀한 케이스라서 제가 찾다 해서 이걸 한번 영상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주택도 마찬가지죠. 임차인 이주, 그 다음에 상가건물을 임차인, 현재 장사하고 계신 분들, 개인사업자를 위주로 해서 임차인 위주로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물주라든가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그런 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곳에 방점을 둔 그런 법률이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뭐 주택임대차는 4년이죠. 한 번 더 계약 갱신을 할 수 있지만 상가건물은 10년입니다. 10년. 현재 뭐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뭐 저보다 더 이해 당사자이시다 보니까 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현재 이 거래 관계 저보다 더 정확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상가건물은 계약 갱신을 1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주택하고 다를까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억대의 돈을 바르죠. 인테리어라든가 시설 이런 걸 구비하다 보니까 2년 후에 나가라 그러면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보기 때문에 최소한 10년은 연장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을 거쳐서 현재 2022년 1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현재 시행 중인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최근에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다툼은 뭐냐면 말이죠. 자, 뭐 다들 복잡한 사안은 아니에요. 일단은 계약이 3년이 지나서 계약이 종료가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계약 갱신을 할 거냐 말 거냐인 사안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건물주, 임대하신 분이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이 건물주도 다른 곳에 가셔서 장사를 하시던 분인데 장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왜 여러 가지 뭐 핑계를 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 있는 건물주가 자기를 나가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법에 대해서 잘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접근을 했습니다. 현재 이 영상을 건물주가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고 인테리어를 몇 억씩 쳐바른 사람 입장에서는 잘 알고 있죠. 그런 약간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이유를 들이대는 게 처음에는 좀 가소로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첫째는 그 이유였어요.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 계약갱신 안 된다. 이 주장이었고요. 그게 안 먹히니까 두 번째로는 계약갱신을 안 해줄 거다. 그 이유는 당신이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죠. 연체를 한 적이 없는데 한 달 정도는 연체한 적이 있었다.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좀 부족해가지고 후불이냐 선불이냐 이 문제 때문에 연체를 한 적은 있지만 차임액을 연체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거론한 게 뭐였냐면 건물주가 제시한 계약서상에 무슨 내용이었냐면 자, 부가가치세 10%가 있거든요. 이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주기로 했거든요. 그것을 무려 3년 동안 나한테 안 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 거절 요구사항에 있는 바로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것이다. 내가 서초동에 친구가 많은데 거기 가서 연락을 해가지고 상담을 해보니까 이것도 차임 연체에 해당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해줄 수 없다. 그리고 내가 100번 양보해서 계약갱신을 해줄 건데 이번 2년만 계약갱신을 하고 내가 여기 들어와서 내가 장사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제 시설을 한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손해가 크니까요. 사장님 이번에 제가 계약갱신 해줄 거니까 2년 동안만 계약을 하고 나가달라.
계약갱신 계약서를 체결할 건데 거기에다가 2년 후에 무조건 나간다. 그 특별 조항을 써달라는 거야. 참 이것도 가소롭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죠. 그래서 제가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논란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부가세 10%를 3년 동안 집주인한테 안 준 거, 이것이 3기 차임액에 해당하죠. 충분히 10%, 뭐 예를 들면 100만원이다. 100만원에 10%를 3년 동안 안 준다. 그러면 3기 차임액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차임 연체에 해당이 되느냐, 이 부분이었어요. 자, 첫 번째로는요, 일단 2년만 더 장사할 수 있게끔 내가 100번 양보해서 배려를 해주겠다 이러면서 엄청 선심 쓰는 척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했죠. 겨우 이제 3년 장사했는데 10년 장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설비를 투자하고 인테리어를 투자하고 거의 2억이 넘게 투자가 됐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더 이상 장사 안 하고 나가겠다. 이걸 써달라는 건데 이것은 법에도 어긋난다. 여기 한번 보세요. 특약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장사를 접겠다. 2년 후에 장사하지 않고 나가겠다고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요.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즉 여기 보시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 이내라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갱신 계약서에다가 갱신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그 계약서에다가 쓰더라도 이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임차인의 권리를 배제하는 불리한 약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 이렇게 우리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물론 계약갱신 이 계약서를 쓰냐 안 쓰냐 이거 자체도 문제지만 쓰더라도 이 조항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부가세 10%를 안 낸 것이 차임을 3기로 안 내는 거에 해당되느냐 이런 사례를 아무리 찾아보고 여기저기 물어봤는데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신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날 계약갱신 현장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면 부가세 10%를 안 낸 게 차임 그러니까 상가 임대료를 안 낸 거에 해당이 되느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답변을 못하고 그날 계약서를 쓰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 건물주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서초에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상담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이 임차를 하면서 임대료를 제대로 안 낸 거에 맞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못 해주겠다는 거였거든요. 아, 변호사한테 상담까지 했다고 하니까 정확히 알고 온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약간 위축이 됐는데 결국은 집에 돌아와서 한번 찾아보고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런 판례가 있었던 거예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들이 차임을 정하면서 부가세 별도라는 약정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자는 임차인이다. 그러면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낸 거에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약정한 차임에 이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상가 임대료에 이 부가가치세액은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거야. 그리고 나아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이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 징수할 것.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이 부가세를 임대료를 안 낸 게 맞는 건가 해서 제가 약간 걱정을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세 별도라는 약정을 별도로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세는 차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면서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판례에서는요. 결국에 이 부가세 별도 부가세를 따로 부과한다 이 뜻은 뭐냐면 임대 용역에 부가세 납부 의무자가 임차인이라는 점 그리고 약정한 이 상가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따로 준다. 이런 의미라는 거. 그 다음에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이 부가세 상당을 별도로 거래해 징수를 해서 임차인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고 이 돈은 결국은 임대인이 낸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상가 임차인이 이 부가세를 건물주에게 제때 주지 않으면 만약에 차임 같은 경우 아까 말했죠. 부가세는 차임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걸 명확히 했고 만약에 차임을 3기를 연체했다 그러면 지연 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죠.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할 수 있지만 이 부가세 같은 경우는 국가에 내는 거잖아요. 국가에. 그래서 부가가치세
지연 납부, 예를 들면 3년 동안 저희가 안 줬잖아요. 그럼 3년 동안에 세금을 안 낸, 제때 안 낸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런 약정을 했다. 부가세 별도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상가 임대를 하면서 주는 상가 임대료하고 이 부가가치세하고는 법적 성격이 상이하다는 거야. 하나는 세금이고 하나는 개인 간에 주고받는 상가 임대료일 뿐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격이 상이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2조 2항이 정한 상가 임차, 차임 여기에 포함시킬 근거가 없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 이 부가가치세를 3년 동안 안 준 거는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언급한 차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기 동안 차임을 안 줬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할 수 없다는 이 건물주의 요구가 틀리지 않았나, 현재 저는 그런 생각이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 사람이 뭐 서초에 친구들한테 물어봤다. 부가세 안 준 것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말하는 3기 연체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법적 성격이 상이하다. 부가세는 세금이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말하는 이 차임에도 포함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3기 연체에도 해당이 안 된다. 현재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현재 다툼 중인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가가치세를 안 줘가지고 계약갱신 요건을 거절한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서울시 다산 콜센터에도 한번 상담을 해보고 결론이 나는 대로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좀 아픈데요. 이 결론 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공부는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을 이런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부가세를 집주인한테 안 줬어요, 3년 동안. 네네. 근데 이 부가세를 세금이잖아요. 네. 근데 부가세를 안 준 게 이제 3기 연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아니에요. 계약갱신을 그건 거부하는데 별개 문제입니다. 계약서에는 차임에 부가세 별도로 해서 순수한 월세만 기재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월세는 꼬박꼬박 다 내셨어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부가세만 안 낸 거잖아요. 부가세 합한 금액이 3개월 분을 넘는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아닙니다. 차임. 예.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도 하니까 맞다 그랬다고 해가지고. 아니요. 그게 왜냐면 부가세가 월세 포함됐다고 써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부가세는 별도라고 또 써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순수하게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 부가세 안 냈다고 거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부가세를 이렇게 집주인한테, 상가 건물주한테 안 준 것은 차임이 아니다는 거죠?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